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산 위기에 놓였던 포천 고모리의 산업단지 조성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천시는 최근 주식회사 호반산업이 주관하는 기업 컨소시엄과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임시 승강장인 고산역이 올해 8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고산역은 당초 5월부터 운영될 예정이었다가 3개월 정도 지연된 건데요. 이렇게 운영이 지연된 이유를 알아봅니다. 의정부시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경기도 소식부터 준비했습니다.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배달 노동자의 산재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도의회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제안함에 따라 이를 수용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조 4천억 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으로 충당할 방침입니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만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산재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도는 최근 3년간 18세에서 24세 이륜차 배달 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배달 수요가 늘어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3월부터 도내 배달 라이더와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 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지급 대상은 2,000명이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즉시 지급됩니다. 경기도가 소득과 자산, 나이에 제한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와 토지 임대 기간 50년, 거주 의무 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 가치 상승 이익 사회 환원, 주변 주택 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 임대료 조정 기준 등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법, 지방공기업법과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을 살리고 2016년 폐지 이후 유명무실해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입니다. 경기도가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체와의 단독 계약을 연간 3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실국 단위로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심의하고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로 계약을 의뢰하기 전 선정업체의 적정성 여부를 한 번 더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2인 이상 복수 견적 수의계약 대상의 사업비 규모를 당초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 대상은 2천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축소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5,700여 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1인 견적 수의 계약은 4,900여 건, 2인 이상 견적 수의 계약은 870여 건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노래방이나 PC방 등 영업 금지 조치된 상인들이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뜨겁습니다. 1차 때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때 지원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지원이 돼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지 않느냐. 또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결과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31조 원, 부가가치 유발은 최대 14조 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6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었다라는 추산입니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6천억 원이나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선별 중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별 지급을 하다 보면 행정 비용이 생기게 되고 이는 사회적 낭비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보니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받는 사람보다도 힘든 상황인데 그게 내가 해당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 박탈감도 좀 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채워지는 나라 곳간이 거덜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면 좋지만 그건 또 세금 낭비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못 쓸 거니까. 저는 근로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계층보다는 좀 취약계층 쪽에 그런 지원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일반 시민들도.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부 여당 정치인을 중심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고가는 끊임없이 보물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다. 일명 화수분론을 제기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선거용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퓰리즘적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재정 적자 부분을 꼭 고려를 해서 이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뒷사람이 이제 퍼질러 온 걸 치우지 않는 좀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헬스장 등 영업이 금지됐던 업종의 업주들은 문을 열고 닫는 건 생사가 오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집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었죠.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현장은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하는 모습인데요. 손성혜 기자가 헬스장 업주들을 만나봤습니다. 은평구의 한 프랜차이즈 헬스장. 트레이너 김유진 씨는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영업금지 완화 조치를 반겼습니다. 일단은 좀 오랜만에 일을 해가지고 되게 일단 좀 기분도 좋고요. 다른 회원님들도 아무래도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조금 더 열정적이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기대감은 잠시, 불안감이 더 큽니다. 언제 또 일이 끊길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난 11월과 12월 사이 수입은 70% 가까이 줄었고 관리하는 회원 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평균 120명에서 150명 정도를 관리했거든요. 지금 이제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되고 있어요. 반 정도가 가까이 빠져나간 거죠. 은평의 또 다른 헬스장. 회원 4-5명이 마스크를 끼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곳 업주도 영업 재개를 반기면서도 언제든 다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금 문을 열긴 열었으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좀 기대는 하고 있죠. 지금 잠깐 풀어준 거지 나중에 얼마든지 또 닫을 수 있다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조심하고는 있는데.
임대료 등 한 달 고정 지출이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문이라도 열어야 다만 얼마라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은 또 일주일 먼저 열었잖아요. 회원권은 반값 행사를 했었거든요, 걔네들한테. 그래서 신규가 3명 있었어요. 근데 3명이 이제 한 달에서 4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저희가 고정 지출이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달 동안 이제 12만 원 벌었어요. 신규 회원은 없는데 기존 회원들의 이용권마저 일괄 연장을 반복하다 보니 1년 내내 적자인 셈. 실제로 문을 열고 닫고 반복한 지난 1년 동안 은행빚만 늘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은행 대출만 3번, 대출금은 1억 원에 달합니다. 285명이었는데 237명, 그 다음에 200명. 회원권이 빨리빨리 소진되고 그 다음에 재등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원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저희가 계속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0이 되는 거죠, 그냥. 40여일 만에 문을 연 헬스장. 오랜만에 되찾은 일상에서조차도 자영업자들은 마음 놓고 웃을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상입니다. 무산 위기에 놓였던 포천 고모리의 산업단지 조성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천시는 최근 주식회사 호반산업이 주관하는 기업 컨소시엄과 협의를 거쳐 민관 합동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포천시와 기업 컨소시엄은 각각 20%와 80% 비율로 출자해 고모리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포천시와 협약기관은 내년 초 산단 착공을 목표로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기관은 앞으로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2023년 말 산단이 완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달 택시에 마스크 8만 5천 장, 시내 시외버스 등에도 마스크 5만 2천 장을 무료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차량기지에 설치되는 임시 승강장인 고산역이 8월부터 운영됩니다. 400제곱미터 규모로 설치될 계획인데요. 배차 간격이 30분에 달해 걱정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운영이 미뤄진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정부시 도시철도과 경전철 시설팀 조광필 팀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고산지구 입주가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 버스 밖에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금 실정이라서 고산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시 승강장을 설치하는 건 지금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네, 고산 거주 입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교통 편의를 주기 위해 가지고 다각면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 사업 시행자인 경전철 주식회사가 이제 사업 제한이 있어가지고 고산 차량기지 임시 승강장 설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5월 신설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석 달 정도 미뤄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현재 이제 공사 준비는 완료되어 있고요. 지금 동절기라 가지고 실제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공정상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공사 종류는 아닙니다. 이제 근데 이게 준공을 하게 되면은 철도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가지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설물 검증 시험하고 영업 시운전, 철도 안전관리 체계 변경 승인 기간이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 과정이 종료돼야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 승객 안전과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 소홀히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간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주민들의 바람인 만큼 이 배차 간격이 조금이라도 줄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 도시철도과 경전철 시스템 조광필 팀장이었습니다. 헬로티비 나라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